경제성공학, Replacement Analysis, 대체 분석,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대체 분석 두 번째 동영상이고요. 네. 라떼 토크는 이제 술에 대한 제가 대학생 때 겪었던 술 문화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좀 따로 이제 찍어놨고요. 그걸 조금씩 아마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 추억 여행 같은 거라서 좀 재미는 없을 텐데 뭐 짧게 보고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처음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럼 뭐가 있냐면은 이제 신입생 환영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이제 3월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 우리 학교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요즘은 그러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MT라고 해서 이제 어디를 가서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2월에 합격자 발표 난 다음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어디 수련원 같은 데 가서 아니면 리조트 같은 데 가서 지금 우리 과의 단체 총 MT처럼 가서 거기서 2박 3일 정도를 했었어요. 네, 그때 그걸 이제 뭐 외국물을 빼고 우리말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OT가 아니라 이제 세터, 새내기 새로 배움터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네, 세터라는 말로 불렀었는데 아무튼 뭐 세터든 뭐든 간에 이때 이제 이건 또 너무 굵고 이건 너무 가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고 3월 달에도 이제 그래서 엄청나게 마시죠. 이때도 엄청나게 마십니다. 그래서 이때 신입생 환영회가 뭐 학과 단위로도 있고 동아리 단위로도 있고 뭐 고등학교 동창회 있으면 고등학교 동창회로도 있고 또 뭐 서울로 대학을 가면 지역 향후회 같은 게 있어요. 지역 향후회 모임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모임에 새로 신입생 뉴비가 들어온다. 그럼 어디서 뉴비 냄새가 나는데 킁킁킁 신나가지고 막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분위기가 인사 오지게 받고 시작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사발식이라는 걸 말해요. 대구 경북의 옛 모습이라고 제가 짤을 퍼왔는데 대구 경북의 옛 모습이 아니고 그때 모든 대학생들 분위기가 다 이랬어요. 9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는 확실히 이랬어요. 2000년 제가 다니던 과 기준으로는 2000년쯤부터 이걸 급속히 없애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때 우리 과의 학생회가 중간에 한번 단절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단체 활동이 좀 줄어든 그런 계기도 있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1학년 때는 제 기억에 따르면은 학과에서는 요 공깃밥에다가 소주를 따르면 그때 소주가 22도 조금 이따 소주 도수가 나올 건데 22도 소주 기준으로 한 3분의 2병 정도 들어가거든요. 3분의 2병에서 반병 사이가 들어가는데 그걸 원샷을 하고 안녕하십니까 뭐 몇 학번 무슨 과 몇 학번 누구입니다. 저는 뭐 어디서 왔고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자기소개를 하고 박수를 받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자랑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이거를 모든 신입생이 그 학번 모든 신입생이 한 번씩 다 지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술집에 2학년은 거의 다 참석하고 1학년은 거의 다 참석하고 3, 4학년까지 다 모이면 제가 다녔던 학과 기준으로 45명이 정원인데 한 100몇십 명이 모이는 100여 명이 모이는 그런 거대한 술집이 필요했었고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한 명이 일어날 때마다 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군기잡기는 뭐 그때도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술을 안 먹기에는 약간 은근한 압박이 있었던 뭐 흑기사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리고 뭐 정 이제 좀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체질적으로 못 먹는다 안 먹어봐서 너무 두렵다 이러면은 사실은 심하게 강권은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제가 들어간 전해인가 전전해인가에 서울 지역 대학에서 이제 술 마시고 이런 신입생 환영회 혹은 OT에서 음주로 인한 혹은 음주 후에 어떤 활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꽤 알려졌었기 때문에 이거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좀 퍼져서 조금 줄어드는 단계이긴 했어요. 그러나 네, 원샷을 했었고 심지어 저희 고등학교 동문회에서는 사발도 아니고 그냥
네, 500피처잔의 소주를 그냥 한 병을 다 때려놓고 원샷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극악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3월 첫 주, 둘째 주 합쳐서는 이런 원샷을 양은 다르지만 한 서너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그게 사발식이었고 학과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이걸 소주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막걸리로 하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아마 고려대학교가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막걸리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뭐 아무튼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많이 붙이죠. 뭐 여기 보면은 여기 학생회 관계자가 뭐 이딴 뭐 변명을 이게 실제로 전해지는 얘기였어요. 술을 마신다기보다는 토해낸다는 의미죠. 일제시대 때 잔재를 토해내고. 근데 이거를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데 이걸 뭐 기자가 인터뷰하는데 이거 진짜 기자도 대학교 다녀봤으니까 이 흔히 말하는 썰 푸는 걸 당연히 들어봤을 거고 이 드립을 이걸 기자 앞에서 했다는 것도 참 웃긴 얘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면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네. 그러면서 그 거의 이제 1차라고 불리는 그렇게 45명이 자기소개를 다 한번 몇십 명이 자기소개를 다 하면 1차가 거의 끝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미 앞쪽에서 그렇게 원샷 때렸던 애들은 뭐 거의 맛이 가 있어요. 뭐 이미 제정신은 아니야. 반쯤 이제 뭐 치사량이 와 있어. 네. 뻗는 술 자기 주량이 뭐 거의 다 채워진 상태죠. 사람이 한 병을 그냥 생으로 먹은 거나 다름없는데 그 중간중간 와 박수 치면서 또 자 한잔 하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미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럼 게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걸 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FM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아마 그 근원을 따지자면 이제 산업공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필드 매뉴얼 그러니까 군에서 사실은 많이 쓰는 거죠. 야전 교범이란 뜻이고 그 산업 현장에서는 그 현장 지침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뭐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특히나 이제 축제 많은 학교, 연대고대 같은 학교에서 뭐 이걸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규범이 짜여져 있었어요. 이게 좀 최근에 제가 이걸 어떤 다른 분들이랑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꽤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뭐 저는 폭력적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어, 좀 단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제 친구들 기준으로 따지면은 안녕하십니까 민족고대 강철공대 전기 전자 전파 뭐 98학번 누구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인사드리겠습니다도 아니고 뭐 강렬하게 인사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동작들을 뭐 민족고대 그럼 강철공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원래는 연고대가 많이 했고 이게 이제 재밌어 보이니까 다른 대학들도 많이 따라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대학 앞에 다 뭐가 붙었어요. 뭐 중앙대는 뭐 열혈중앙이었고 뭐 다 붙었었는데 뭐 잘 기억은 안 나요. 다른 학교들은 뭐 민족고대 최강연세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FM들을 다 하면서 이제 마시고 실패하면은 뭐 2번 판은 나아가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시게 하고 뭐 그런 행위를 하면서 신입생 환영의 이 첫 문턱을 넘어서는 게 되게 힘들었고 이때 이제 술에 대해서 이제 좀 인식이 극단으로 갈리는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거 마시는 거 재밌다. 단체 행동하는 거 재밌다. 이건 너무 폭력적이다. 이거 나 그리고 술을 못 마시겠다. 이제 난 앞으로 대학 생활하면서 술을 좀 안 마시는 쪽으로 갈래라고 확 갈리기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고 지금도 가끔 만나서 마시는 제 대학교 친구랑은 이때 아마 신입생 환영회 2차에서 서로 좀 반쯤 꽐라가 된 상태로 네, 만났었을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분위기의 모습이었고 요즘은 이런 분위기가 있나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네, 좀 지금 생각만 해도 벌써 술 냄새가 좀 진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대체 여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앞에서 간단히 좀 그 개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 요걸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그젬플 0901 로스팅 기계의 대체 한번 보겠습니다.
로스터리 샵에서 로스팅 기계 교체를 고민하고 있다. 로스터리 샵은 아시죠? 예, 커피 원두를 이제 볶아서 그 볶은 원두를 로스팅된 원두를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 그 샵에서 이제 큰 로스팅하는 그러니까 원두를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이렇게 로스팅을 하는 거니까 그 기계를 이제 교체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로스팅 기계는 8년 전에 200만 원에 구입을 하였다. 8년 전에 200. 이게 뭐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8년 전에 200이라는 거는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매몰 비용입니다. 네.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8년 전에 내가 2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구입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게 까맣게 칠해놨고요. 현 기계를 계속 사용하려면 40만 원 정도의 수리 비용이 청구된다. 네, 40만 원. 아, 그리고 위에 여기 빠졌네요. 현재 중고로 팔 경우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자주 다루는 그 관점에 따라서 접근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굵게 돼 있냐? 그런 다음 계속 읽어보면 현 기계를 계속 사용하려면 40만 원 정도의 수리 비용이 청구된다. 네, 수리 비용도 든다는 거죠. 이건 뭐 색깔을 좀 다르게 하거나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네, 수리 비용이 청구된다. 앞으로 5년간 사용할 경우 연평균 25만 원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예상된다. 네, 유지 비용이 25만 원씩 든다는 거죠. A로. 기간은 5년으로 잡았고요. 5년 후에는 가치가 없어져서 중고로 팔 수 없다. 중고 비용이 0이라는 거예요. 네. 잔존 가치 0.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있고 그냥 잔존 가치가 0이다. 언제? 5년 후에.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쓰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새 기계를 구입할 경우 지금 현 기계를 계속 사용하는 게 이게 디펜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 기계를 구입하는 게 챌린저입니다. 근데 챌린저가 두 개 있어서 챌린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새 기계를 구입할 경우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구입 비용은 250만 원이 들고요. 구입 비용. 현 기계는 팔 수 있다. 네, 현재 기계 중고로 50만 원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팔면은 플러스 50이 생긴다는 거예요. 5년간 연평균 5만 원의 운영비 유지 보수 비용. 유지 비용이 훨씬 싸요. 새 거라서 5만 원 들고요. 똑같이 5년이라고 잡았고요. 5년 후에는 중고 가격이 1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네, 따라서 이게 잔존 가치가 100만 원이라는 거죠. 역시나 t = 5에서 챌린저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새 기계를 리스하는 경우입니다. 리스. 그러니까 빌리는 거죠. 임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임대를 하는 경우에 뭐가 달라지냐면 구매 비용은 당연히 안 들겠죠. 구매 비용이 없습니다. 네, 구매 비용이 0이에요. 그 다음에 현 기계는 당연히 팔 수 있고요. 네, 따라서 여기도 플러스 50이 생긴다는 얘기죠. 5년 동안 연간 리스 비용이 40만 원 듭니다. 그리고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은 똑같이 5만 원이 듭니다. 따라서 합치면 45만 원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리스 종료 후에 별도의 비용이나 처분 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돌려주는 것 뿐이니까. 그 다음 최소 요구 수익률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내부자 관점법, 외부자 관점법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같이 계산을 쭉 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표로 본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항목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놨고요. 네. 현장비, 신규 구입, 그리고 더 내려가면 신규 임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네. 내부자 관점, 외부자 관점인데 우선 적혀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의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구입 비용은 마이너스 200만 원이고 8년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이니까 마이너스 8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얘는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부자 관점인 경우에도 외부자 관점인 경우에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현 장비의 가치가 팔게 되면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시점은 0, 지금입니다. 지금. 그런 다음에 수리 비용, 얘를 만약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수리 비용은 40만 원, 마이너스 40만 원이 발생하는 거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은 해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매년 발생하는 마이너스 25만 원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잔존 가치가 0입니다. 우선 이 케이스만 먼저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내부자 관점법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만 계산을 합니다. 현금 흐름법, 현금 흐름에 따른 분석 방법이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선 얘는 매몰 비용이니까 아예 고려하지 않고 현장비 가치도 내가 얘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면 얘를 중고로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습니다. 수리 비용은 지금 당장 발생을 합니다. 예, 얘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현장비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면 수리 비용이 발생을 하죠. 따라서 요 40만 원을 연평균 비용, 5년 동안의 연평균 비용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PMT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PMT로 네, 기간은 5년이고요. 일단 이자율 7%, 기간은 5년. 뭐 그냥 5라고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가 40만 원인데요. 마이너스를 붙여줬습니다. 부호를 바꾸기 위해서. 부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뭐 미래 가치는 없으니까 뭐 안 써도 되고 0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76 매년 97,600원을 내는 셈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은 이건 원래 A였어요. 매년 25만 원씩 내는 거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 더하면 이걸 다 더하면 네, 잔존 가치는 없으니까 뭐 계산할 필요 없고요. 다 더하면 34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비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EUAC로 봤을 때는 이제 플러스로 만들어줘서 절대적인 크기를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미만 잘 안다면 상관없는데 비용의 크기를 보겠다. EUAC로, 그러니까 연간 비용이라는 크기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34만 7,600원이 됩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이게 내부자 관점법으로 계산한 EUAC, 현 장비를 그대로 썼을 때의 연간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비용이 35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발생을 합니다. 현 장비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면 5년 동안 평균 이 정도 발생해요. 그럼 신규 구입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자 관점법은 잠시 후에 볼게요. 신규 구입하는 경우를 보면 구입 비용이 지금 당장 t = 0에서 마이너스 250만 원 됩니다. 현 장비 처분하면 저 위에 50만 원이 이쪽으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플러스 50이 되죠. 중고를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은 1에서 5년 동안 매년 5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중고 새로 산 250만 원짜리가 중고로 1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우리가 내부자 관점에서 계산을 해주면 캐시플로우가 발생한 그대로 적어주면 되니까 구입 비용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연간 등가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자율 7%에 기간 5년에 현재 가치 250만 원, 지금 당장 발생하는 250만 원을 5년 내에 걸쳐서 나눠 주겠다는 겁니다. 보면 마이너스 60.97 매년 61만 원을 지불하는 셈이 됩니다. 5년 동안. 현장비 처분은 반대겠죠.
네, 반대로 플러스가 되는 걸 역시나 같은 이자율, 같은 기간, 같은 현재 가치 부분에 입력해주면 플러스 12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12만 원을 벌어들이는 셈이 됩니다.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고 뭐 그렇죠. 상쇄되겠죠. 미리 상쇄한 다음에 계산을 해줘도 되고 뭐 이렇게 해줘도 되고 어차피 복사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은 아까처럼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어차피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잔존 가치는 5년 후에 100만 원이니까 미래 가치를 A로, F를 A로 바꾸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PMT, A로 바꾸는 거니까 PMT를 쓰고요. 이자율 7%, 기간 5년, 현재 가치 없고요. 이거는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5년 후에 받는 것은 1, 2, 3, 4, 5년 각 해 매년마다 17만 원을 받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다 더해주면 비용이 60만 원, 비용이 5만 원, 플러스가 12만 원, 플러스가 17만 원이니까 비용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매년 36만 4천 원 정도를 지불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로스팅 기계를 그대로 쓰는 것이 새 기계를 사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스하는 경우를 한번 보죠. 똑같습니다. 연간 리스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매년 40만 원씩. 어쨌든 리스를 하면 새 기계가 오는 거니까 과거의 기계는 팔아치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 기계의 유지 보수 비용은 해마다 5만 원이고요. 리스 끝나면 잔존 가치가 없어요. 간단하죠. 연간 리스 비용은 이미 연가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요. 현 장비 처분은 저 위에서 계산한 거랑 똑같습니다. 하면 12만 2천 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도 해마다 5만 원이 이미 그대로 A로 적혀 있는 거니까 그대로 기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잔존 가치 없으니까 무시하고요. 이걸 다 더해주면 32만 8천 원. 연평균 32만 8천 원을 지불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평균 비용으로 보면 34만 7천 원, 36만 4천 원, 32만 8천 원. 리스를 하는 것이 가장 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리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외부자관점법을 보겠습니다. 외부자관점법은 그 대안을 선택했을 때 그 대안에 속하는 것은 그 대안 안에서 어쨌든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안 기준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 네. 달라지는 것만 살짝 색깔을 칠해볼까요? 아주 흐릿하게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 12만 현 장비의 가치가 50만 원인데, 그러니까 공장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있던 기계를 일단 바깥으로 꺼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꺼내놓고 이 공장에서 이 기계를 계속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 바깥에 꺼내놨던 기계를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 바깥에 꺼내놨던 기계가 5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플러스 50이 아니고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이걸 기회비용으로 봐도 되고 바깥에 있는 기계를 다시 산다라고 봐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비용이라는 겁니다. 요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현재 가치 50만 원, 현재 일시불 50만 원을 5년 동안 7%로 현재 가치를 이렇게 연간 등가로 바꿔주면 밑에서 계산한 거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식은 부호만 달라졌을 뿐 연평균 12만 원을 지불하는 셈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럼 더해주면 외부자관점법에서는 연평균 비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얼마만큼? 정확히 얘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34만 8천 원 정도 하던 것이 46만 9,500원, 그러니까 47만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신규 구입 쪽에서는 신규 구입하는, 이미 기계가 바깥에 꺼내져 있는데 나는 새로 구입하겠다. 그럼 바깥에 꺼내져 있는 기계는 나랑 상관없어요. 바깥에 꺼내져 있는 기계는 현 기계이기 때문에 나랑 새로 구입하는 기계를 쓰는 쪽, 이 대안과는 무관한 장비입니다.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사라집니다. 현 장비 처분 파트가 사라지고 이 부분이 플러스 12만 1,900원이 빠지니까 마이너스 12만 1,900원 한 셈이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역시 딱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부분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역시나 똑같은 만큼 현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이 대안도 12만 1,900원 늘어납니다. 비용이 48만 6천 원 정도가 됐죠. 리스 신규 임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아이고 마우스가 어디가 이 부분이 사라져서 12만 2천 원이 플러스 그 비용이 더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45만 원이 됩니다. 이거의 장점은 보시면 확실히 이 리스 같은 경우에 잘 드러나는데 이미 다 영가로 처리되어 있던 것만 딱 남아서 이게 이 대안을 선택하면은 연평균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이다를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다만 이제 실제 발생한 캐시플로우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을 처리하는 게 까다로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똑같이 늘어나고요. 외부자 간점법으로 봐도 47만원, 48만 6천원, 45만원 역시나 신규 임대가 가장 저렴하고 이 신규 임대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스프레드시트로 같이 풀어봤는데요.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방금 실습을 다시 혹시 보실 학생들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P인 것을 A로 바꾸고 A인 것은 A로 그대로 F인 것도 A로 바꿔. 그래서 A를 합계를 구하면 된다. 이거였고요. 제가 가리고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주의라기보다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 현 장비의 가치를 처리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내부자 관점, 외부자 관점에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셨다면 제가 또 가리고 있어서 이쪽도 가리는데 위에 적으셨죠? 네. 이제 다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내부자 관점으로 하건 외부자 관점으로 하건 그 판단이 달라지진 않아요. 판단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여기다 적으면 내부자, 외부자 모두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간이 달라질 때, 대안별로 기간이 달라질 때, 이 기간이 서로 달라질 때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간이 같다면 내부자 관점이건 외부자 관점이건 대안의 선택이 대체 여부가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EUAC를 구해서 가장 작아지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입, 유지, 리스 이렇게 세 가지 순서고 따라서 리스가 선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좀 문제가 그 실습 파일도 좀 크고 설명도 좀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네, 이제 대체 분석 중에서 대안의 종류가 이거랑 이 기계를 이걸로 바꿀 건지 말 건지가 아니라 바꾸는 건 확정이 됐는데 언제 바꿀지에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최적 교체 주기 문제입니다. 최적 교체 주기는 분석 문제가 좀 달라요. 어떤 기계에 대한 유효 수명 혹은 가동 기간, 경제 수명이 무한대이거나 아주 긴 경우, 그러니까 n이 무한대이거나 or 엄청 큰 수예요. 보통 큰 수 n, 큰 수 m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큰 수, 이런 경우인데 사실 수십 년 정도 다니면 고민할 만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는 얘를 안 바꾸고 그냥 쓸 수는 없고 같은 장비를 계속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데
같은 장비로 계속 대체하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적 교체 주기 (optimal replacement interval이) 얼마냐? 네, 몇 년마다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몇 년마다 새 걸로 바꿀 거냐 하는 걸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기간이 되겠죠. n을 구하는 겁니다. 네, n이 얼마냐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판단 기준은 연간 등가로 만든 그 비용, 연평균 비용 AC나 EUAC가 최소가 되는 교체 주기 n을 찾는 겁니다. 제가 가리고 있으니까 잠깐 피하면은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까 싶어서 그려놨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4년마다 바꾼다 그러면 1, 2, 3, 4 4년마다 한 번씩 구입하니까 이때 구입 비용이 왕창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또 8년째 또 구입하고 이게 지금 n 이퀄 4인 경우죠. n 이퀄 4인 경우를 보면은 4년마다 한 번 구입하고 또 8년마다 한 번 구입하고 뭐 요때는 이제 유지 보수 비용이 들고 사실은 이렇게 안 되고 유지비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안 되고 이걸 연평균 비용으로 이렇게 된 걸 네, 연평균으로 환산을 한다는 거죠. 네. 경제적 등가를 계산해서 다 일정하게 맞추면 이게 4년, 8년, 12년마다 이렇게 빨간 선이 나타나지만 이걸 다 연평균 비용으로 바꿔버리면 뭐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40년이건 상관없이 계속 이 높이, 이 비용 크기가 될 거니까 이게 얼마냐. 네. 그래서 이게 최소가 되는 EAEC 혹은 EUAC가 최소가 되는 요 기간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빨간색이 띄엄띄엄 있으면 좋겠네요. 라는데 그렇게 안 되고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유지비가 새 기계는 유지비가 적게 들다가 색깔을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유지비에 대해서 기계가 새 거일 때는 유지비가 적게 들다가 해마다 유지비가 점점 많이 들어요. 유지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새 거가 되면 다시 또 줄어들었다가 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오래 쓰면 유지비 측면에서 연평균 비용이 늘어나요. 그렇다고 자주 구입하면 구입 비용이 좀 부담스럽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찾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밑에서 비용 구조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다시 도망갈게요. 왜냐면 밑에 걸 또 가리면 안 되니까. 보시죠. 비용 구조, 코스트 컴포넌트를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보셨지만 연간 회수 비용, 자본 회수 비용이 있습니다. 네, 자본 회수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빨간색이 아예 없나? 왜 빨간색이 아예 없지? 아, 얘는 놔두고 얘가 빨간색이었어야 되는 거네. 자본 회수 비용이라 그래서 캐피털 리커버리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캐피털 리커버리 코스트. 그래서 보통 CR이라고 줄임말로 씁니다. CR.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건 다 무시하고 구입, 그 다음에 재판매, 처분 여기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기계를 샀다가 뭐 4년마다 바꾼다 그러면 4년 후에 또 새 기계를 사니까 4년 동안 쓴 기계는 이제 중고 가격으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잔존 가치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는데 잔존 가치가 점점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구입 비용은 비용 측면에서 플러스가 되고 처분하면은 이익이 되죠. 잔존 가치만큼. 그거는 이제 비용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요 구조가 요 캐피털 리커버리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캐피털 리커버리가 구입 비용에서 처분 비용을 뺀 형태가 되는데 네. 다만 이걸 이제
연간 등가로 해야 되겠죠. 연간 등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주기가 길어지면 인터벌이 길어지면은 이 캐피털 리커버리는 내려가요. 왜 그러면 띄엄띄엄 사니까 아 여기 오른쪽 위에서 봤던 저 빨간 선이 지금 제 손가락 바로 밑에 있네요. 빨간 선이 띄엄띄엄 있으면 연평균 구입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연평균 10년에 한 번 산다. 20년에 한 번 산다. 그러면 이 구입 비용이 연간 등가로 환산을 했을 때 똑같은 구입 비용을 5년에다가 펼칠 걸 10년 동안 펼치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주기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CR 자본 회수 비용의 값은 작아집니다. 네, 그래서 요 기간이 커지면 CR은 작아진다. 이렇게 요약을 해놨죠. N입니다. N이라고 쓴 거예요. 두 번째,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뭐 꼭 매년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매년 발생합니다. 뭐 2년마다 발생할 수도 있고 한 3, 4년마다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매년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operation 이렇게 오타가 많냐?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O&M cost라고 불러요. O&M이라고 합니다. 기계를 쓰다 보면 뭐 수리도 해야 되고 뭐 재료를 넣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절삭 공구 같은 경우는 그 팁, 지그 부분을 계속 갈아줘야 돼요. 이게 다르니까 그걸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바꿔주고 채워주고 수리해주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아까 그래프에서 여기 초록색 지금 제 손 아래쪽 이렇게 손가락으로 제가 가리키는 이 부분에서 봤듯이 새 기계에서는 좀 적게 드는데 기계가 나이가 들고 노후화가 되면 점점 해마다 많이 들어요. 특히 수리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3년만 쓰고 바꾼다 그러면 옆에다가 그릴게요. 볼 수 있게. 예를 들어 3년만 쓰고 바꾼다 그러면 좀 늘어나더라도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바꾸니까 네, 평균이 한 요 정도로 끝날 텐데 6년을 쓰고 바꾼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 계속 늘어나니까 O&M 코스트의 평균이 이만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쪽에 비해서 네, 이쪽에서 훨씬 더 O&M 코스트가 늘어나는 거죠. 이건 N 이퀄 3년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N 이퀄 6년 이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N이 커질수록 O&M 코스트가 증가합니다. 연평균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면 뒤에서 우리가 풀게 될 문제를 그린 그래프를 다시 가져온 건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CR 캐피털 리커버리 자본 회수 비용은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요 가로축이 N입니다. N. 네, 그러니까 교체 주기예요.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 연평균 CR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격이 길어지면 CR은 줄어들고요. 아까 우리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반대로 O&M 코스트 이것도 역시 연평균 비용으로 했을 때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 O&M 코스트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전체 EUAC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최적점이 이 근처 어딜 테니까 가장 작은 곳을 찾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고 이 두 개가 서로 상쇄되면서 최소점이 되는 곳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대체 분석 보고 있는데요. 네, 동영상 두 개로 하기에는 조금 길어질 것 같고요. 네, 뭐 늘 그랬듯이 동영상 세 개로 천천히 여러분들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푸는 게 조금 길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안선택법을 이제 좀 응용한 형태인데 고려할 게 좀 많아지고 문제의 구조가 좀 복잡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응용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덩어리가 크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손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아마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풀게 될 문제 중에 가장 큰 종류의 예제를 만나게 될 텐데 집중해서 차근차근 보시고 뭐 여러 번 보면 뭐 따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선생님 말이 뭐 별로 신뢰는 안 가죠. 그래도 어쨌든 차근차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3개로 나눠서 하는 거는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도 있으니까 기지개 한번 켜시고요. 물 한번 드시고 다음 동영상에서 힘내서 다시 보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